자, 오늘은 강의 시간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외하고 싶은 상대방이 연인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했어요. 아마 제 영상을 전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화면에서 링크를 올리는 이 영상만 봐도 상대방이 연인이 있음에도 어떻게 제외가 되는 건지, 왜 되는 건지, 그리고 제외라는 게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잘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상대가 연인이 있는데 내가 뺏을 수 있느냐, 이런 개똥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뺏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안정되고 행복해 보이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불행한 쪽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불행하려고 하면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승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버리고 행복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나쁘고 착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면 안 돼. 세상을 다 이렇게 맨날 나쁘고 착하고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작업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발전도 없을 거고 그냥 그렇게 미성숙한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야. 착하고 나쁘고 초등학생 때 배우던 이 사고방식으로. 자,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왜 여러분이 연인이 있는 상대방에게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한테 이렇게 미친 듯이 많이 DM을 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연인이 있는 상대방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 한다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게 자리 잡고 있냐면 다시 만나고 싶고 제외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 최대 인생의 고민이고 난제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무작정적인 도덕적인 판단만 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연인이 있는데 연락해도 되는 걸까? 아, 그럼 나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아, 나쁜 사람 맞아요. 왜 연락해? 연인이 있는데 굳이 제외를 하겠다고 왜 연락을 합니까? 본인 나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일단 방법적인 거 얘기하기 전에 나쁜 사람들 자신 없으면 제발 제외도 하지 말고 헤어진 사람한테 연락 좀 하지 말라니까? 괜히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더 찌질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 기본적인 여러분이 작업적으로 갖춰야 될 첫 번째 태도야, 이게.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뭘까요? 여러분 제외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거?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연락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이해해요. 근데 그건 일단 머릿속에서 제발 지우란 말이야. 친해지려면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릿속에 제외밖에 없으니까 이 고민 저 고민 하는 겁니다. 바지가락 붙잡는 태도, 쿨증 같은 태도, 국어라는 태도로 연락 좀 하지 말고 멘트 고민 안 나면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니까 상황에 맞게 그냥 잘 지내냐고 보내거나 뭐하고 사는지 보내세요. 베스트는 아니지만 중간은 가는 거니까 새벽에 좀 연락하지 말고.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이 자꾸 염탐하니까 상대방이 연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지. 여러분이 재접근할 땐 상대방이 연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정상인 상황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재접근할 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당장 성급하게 뭐 제외하고 만나고 이러려고 재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연락도 하고 볼 수도 있는 사이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베스트인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제외밖에 없다 보니까 편하게 하는 것도 안 돼. 되질 않아. 그게 제일 문제겠죠, 문제라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감정적으로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선 마치 자기 연인과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행동하게 될 거고 여러분은 자꾸 방해꾼이 되는 방해적인 요소가 될 뿐인 거예요. 자꾸 바디존에 침투하려고 하니까. 심리학의 100%는 없지만 90% 이상은 제가 장단컨대 여러분 태도만 편하게 하셔도 방해꾼처럼 행동만 안 하시면 상대방한테는 오히려 땡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맨날 내가 마음에 있나 없나만 판단하려 드니까 급박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수천 건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편하게 대했대. 전혀 편하게 대하지 않았던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정말. 쿨진처럼만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잘 지내냐는 안부 연락을 보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나 만나는 사람 있다고 연락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지내냐는 말만 했는데도 상대방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갑자기 불편하대. 그럼 누가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잘 지내냐고만 보냈는데 뭘 만나는 사람이 있대. 누가 물어봤어?
그렇잖아요. 근데 뭐 또 깊이 더 들어가자면 여러분이 전 여친이니까 또 전 남친이니까 또는 여러분이 하도 매달려 놨어서 또 상대방 입장에서 아직도 감정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시니컬하게 빠져주셔도 되고, 아, 내가 멘탈이 갑이다 이러면 도발하셔도 돼요. 아, 그래? 난 요새 뭐하고 사나 궁금하더라고. 네가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연락할게. 잘 지내? 정도로 보내주시고 빠져주셔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상대방이 또 감정적으로 행동할 경우도 있겠죠. 아니야, 다음에도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 내 경험담이기도 한데, 이럴 땐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만 행동하셔도 상대방 입장에서 괜히 여러분한테 연락 왔다고 괘씸해하기도 하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얘는 그냥 연락한 건데 내가 너무했나 싶어서 갑자기 다시 연락이 상대방한테 올 수도 있고, 연락이 안 오면 다음에 내가 2, 3개월 지나서 또 연락해 보셔도 돼요. 상대방이 거기서 또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 이러면, 아, 미안, 내가 원래 난 얘기대로 행동하진 않잖아 라고 하고 멘탈만 되면 얼마든지 상대방 답장을 기다릴 수도 있고, 상태 안 좋다고 판단하고 빠져주고 다음에 다시 연락해도 돼요. 근데 제가 상담하는 사연들에서 대부분 90% 이상은 제가 사연 분석 후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해보세요 하고 난 뒤에 3차 연락까지 한 적은 거의 없었어. 1차 재접근에서 잘 지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차단을 당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그냥 연락을 잘 받거나 이래서 지침 주고 관계가 차근차근 나아지는 경우는 많았어도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거야. 그냥 본인들이 제외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경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경계한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외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상대방의 별거 아닌 감정적인 행동에 벌벌 떨면서 행동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고압적인 태도에 간식을 던져주는 행동처럼 행동을 하니까 연락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까 제가 예전 제 경험담이라고 했는데, 아, 미안, 내가 원래 남 얘기대로 행동하진 않잖아. 이건 사실 제 멘트예요. 멘트 따라 하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멘트를 먼저 배우려고 하면 연애 고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로맨스 소설 그런 거 봐가지고 멘트만 그대로 따가지고 행동해봐. 여러분, 뺨 맞아요. 태도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렇게 말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방송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 물론 저 다음에 과정은 좀 험난하긴 했지만, 제가 그래서 DM을 읽다 보면요, 딱히 상대방은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냥 조금 경계적이고 할 말이 없어서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한테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고 또는 왜 연락이 왔나 싶어서. 근데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일단 할 것만 하면 되는 건데 상대방 눈치만 존나게 보다 보니까 혼자 본인들이 이걸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못 먹는 건 찔러보는 것 마냥 도망가는 행동을 해놓고선 상대방이 여친이 있어서 경계하고 남친이 있어서 경계하는 거래. 아니, 남친 여친 없으면 이제 뭘 탓할 거야. 그러려면 재접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태도, 나쁜 사람 될 자신 없으면 재접근하지 마세요. 나쁘고 착하고 문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난 남이 보기에 착하게 행동해도 누군가는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지만 인생 원투데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뭘 맨날 이렇게 착한 척하려고 이렇게 기를 쓰나. 나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쁘게 살고 싶겠어. 그런데 본인들이 착한 게 아니고 두려움이 많은 거면서 본인들이 착하다고 포장을 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야. 그게 본인들 진심이잖아. 본인한테 솔직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한테 진솔하게 대하냐. 재접근할 때도 그러니까 똥을 똥냄새 감추려고 포장지에 감춰놓은 것처럼 행동을 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사람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 이 사람 좀 사고방식이 제대로 된 사람이네 하고 배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좋게 볼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선 바로 제외되기 힘드니까 머릿속에서 제발 제외란 단어를 지우세요.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건 나를 좋아하게 만들 만한 상황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작업을 하려면 연락도 편하게 되어야 되고 편하게 데이트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편해야 서로 마음 터놓고 진솔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정말 편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얼마든지 연락도 잘 받아주는 상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상태를 구축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자, 작업에 대한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관계는 하도 변수가 많은 거다 보니까. 그래서 사연 분석 같은 걸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은 재접근 자체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